네, 안녕하세요. 차선 선생입니다. 자, 지금 3시 8분이고요. 이제 증시가 곧 마감이 되는데, 오늘 이제 증시 마감을 하면서 왜 도대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밀릴 것이며, 언제 우리가 조금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미국의 캐나다 35%, 대만 20% 관세 불가 등, 이제 관세 관련돼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가장 큰 거는 뭐죠? 최대 주주 맞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하향 조정과 그 다음에 이 세금 문제, 그죠? 분리과세 문제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증시를 좀 보게 됐을 때 오늘 구간에서 개인들이 1조 5천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패대기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도 뭐요? 완전 그냥 패대기 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선물 포지션에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이 코스피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 이거 대량 매도 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부 다 빼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보시게 되면 1위부터 언제 어디까지? 뭐 15위까지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죠. 특히 많이 올라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이 위주로 주가를 하락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두산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많은 종목들을 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국내 지수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스피 월봉인데 이거 좀 잠깐 지워드릴게요. 지워드리고 자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먼저 보게 되면 어디에서 맞았어요? 전고점 3316포인트죠. 이 구간까지 갔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 구간의 돌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일봉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선 구간의 정고점 구간 근처까지 거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하락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되냐? 간단합니다. 자,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 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선들이 하나 보이죠? 선들이. 자, 가장 굵게 칠해놓은 선이 뭐냐면 21선입니다. 21선. 자, 21선을 보게 되면 어디부터 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어디부터? 자, 밑에 구간. 자, 21선이 밑에 있다가 올라온 구간들을 볼 건데, 자, 보시면, 자, 여기서 21선을 언제 올라탔죠? 요 자리죠. 자, 2450포인트. 이 구간에서 21선 돌려낸 이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밑으로 봐봐요. 여러분들이 직접 봐봐요. 이 밑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이 밑으로 빠진 적이 없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빠지는 구간들이 오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코스피 증시를 21선을 보면서 끌고 왔던 포지션들이 전부 다 매도세로 돌아선 거다. 그럼 이거 어디서 잡히겠냐? 61선이죠. 61선. 여기서 잡힐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61선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월요일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화요일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61선 이탈할 때 뭐 한다? 이탈할 때 매수할 거다. 이탈할 때. 그럼 이게 29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인데 여기를 뭐 이탈할 때 매수할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증시가 한 방에 꺾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61선을 보고 있는 물량들이 한 번 더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을 받은 이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절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시면 안 된다. 월요일을 봐야 되고요. 화요일까지 봐야 돼요. 일단 증시가 안정화되려면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일단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을 했고 밑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게 여기서 박스를 그리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야 우리가 뭐한다?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 특징상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 막 매수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아마 최근에 들어왔던 분들은 삼전이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많이 빠져? 아싸 기회다 하고 매수하고 있을 텐데 절대 매수 안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21선만 봐도 67,000원, 66,500원 구간이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66,000원, 67,000원이라고 하면 3, 4%더 빠질 수 있어요. 절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관망해야 된다. 관망.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뭐 두산이나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 뭐 원전주, 한전기술, 그죠?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다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사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매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기다리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좀 볼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우리가 캐나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시 하락의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바이오 종목 아니면은 크게 현재 중요하진 않다. 자, 그리고 아마존 3분기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한 시간의 주가 급락 및 그의 엔비디아 등 여타 AI주 시간의 동반 약세.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일단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AI가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그런 관점이 한 번 더 나왔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국장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은 뭐다?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거에 대한 실망감. 우리나라 사람도 실망감을 느꼈겠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실망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애매하다. 나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엄청 잘 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만큼 됐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한 번씩 눌림목 형태의 숨고르기 조정 성격이 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피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정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연봉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정고점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현금 보유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라 라고 말씀드렸고 쭉 보시면은 현금이라고만 치더라도 오늘이 8월 1일이고요. 요렇게 우리가 현금에 대한 부분들 자 계좌가 녹는다 이거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 지금 주식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심장이 쿵쾅쿵쾅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단 진정을 하시고 원래 주식시장이 이렇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충격이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저점 찍을 테니 그때 추가 매수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 21선이죠. 지수상 60일선이 찍히는 구간 어디? 일봉상이요. 어디요? 이 구간이 2950포인트. 근데 이 결과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나 2950포인트 사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밑으로 때리는 순간 그때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거예요. 증시가 오를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주도하는 종목은 항상 뭐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급등할 때는 비중에 대해서 고민, 내려올 땐 비중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올라갈 땐 팔고 내려올 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그리고 현금 비중 잊지 말고 습관처럼 수익은 챙기고 사고 싶은 종목 있어도 참고 현금 비중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 월요일 나올 수 있고 화요일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화요일에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약세장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파격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 증시는 어떻게 된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겁먹지 말고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했던 부분으로 비중 확대를 신경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2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4시 5시쯤 오후 5시쯤 올라가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언제 추가 매수하자? 코스피 3000선 근처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고, 코스닥이 많이 내려왔어요. 코스피가 버티고 있을 때 코스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코스닥도 비슷하긴 하겠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월요일에 조금 방어를 좀 해줄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 미리 좀 전달 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이미 60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추가 하락 발생 시 바로 코스닥 종목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보고, 코스피는 61선에서 3000까지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텔레그램 방 뭐 입장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텔레그램 방 이렇게 입장 요청 남기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